자, 이번 시간은 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 중에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근원적 조치 그리고 방어 조치에 이어서 이번 시간은 이 보호 조치 그리고 나아가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표시 혹은 표지 조치에 대해서 다뤄보기로 하죠. 그래서 이 보호 조치를 위해서는 우선 각각의 관련된 작업자 혹은 거기에 입출을 하는 사람들이 착용해야 될 개인 보호구가 있고, 이러한 근원적 방어적 보호 조치 외에도 남아있는 이런 위험 요인들에 대한 표시 등을 통해서 관계자들에게 알려주는 산업안전 표지에 대해서 배워보기로 하죠. 그래서 개인보호구는 작업에 임하는 근로자가 작업에 의해서 노출되는 신체의 일부, 그러니까 이것은 위험 요소, 위험 요인에 노출되어 있는 신체 부위를 직접 이런 보호구를 착용해서 물리적, 화학적 위험 요소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장구를 개인 보호구라고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런 개인 보호구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보조 장구라고 할 수가 있지.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대책이 불가능한 경우에 개인 보호를 사용하게 된다는 것.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건설 안전 등 여러 가지 안전 방호 조치 등을 한다 그래도 뭐 예를 들어서 높은 곳에서 날아오는 비례하는 여러 가지 낙하, 물체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손상을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 가장 중요한 머리를 보호하기 위한 헬멧을 쓴다든지 혹은 발등에 떨어지는 물에서 발을 손상이 막기 위해서 안전화를 착용한다든지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바로 대표적인 보조장구라고 할 수가 있어요. 혹은 기계안전 등에 있어서는 뭐 기계안전뿐만 아니라 전기 이런 걸 통해서도 생길 수 있지만 작업자의 손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 여러 가지 관련된 장구로서의 장갑 같은 거, 혹은 유해물질 등이 있을 때는 마스크를 한다든지 혹은 방독면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런 대책이 불가능한 경우에 개인 보호구를 사용하게 되지. 대책이 있는데도 물론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보호구를 착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럴 경우에는 이것이 이 보호 조치를 취했지만 이것이 누출 혹은 거기에 잘못해서 노출된다든지 했을 때 생명에 지장을 준다든지 심각한 신체적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다 하게 되는 경우는, 그럴 경우에는 또 개인 보호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일반적으로 개인 보호구라고 하는 것은 이 대책, 어떤 대책이야? 근원적 대책 혹은 보호적 대책, 이런 대책이 불가능한 경우 개인 보호구를 일반적으로 사용하지만, 예외적으로 이런 보호적 조치에 의해서 근원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보호구를 착용하는 경우도 있지. 보호구의 종류는 우선 안전보호구. 안전보호구는 안전대라고 하는 것은 이 높은 곳에서 추락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할 때 이 안전대라고 해. 그래서 몸에 착용을 하고 벨트처럼 된 것도 있고, 나중에 나오지만 안전끈이라고 해서 몸에 착용을 하고 다시 안전고리를 걸 수 있게 되는 것들. 머리에 쓰는 안전모, 신는 안전화, 손에 착용하는 안전장갑 등이 일반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지. 그 다음에 위생보호구로서는, 결국 위생보호구는 마스크라든지 이것은 방진, 방독, 그래서 유해물질이나 먼지나 이런 것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의복 종류, 보호복이라고 할 수가 있지. 가장 일반적인 것이 요즘 방역을 위해서 방역과 관련된 의료진이 입고 있는 것들, 이런 것도 일종의 보호라고 할 수가 있지. 이런 것들은 위생보호에 들어간다는 것. 그다음에 보안경, 그다음에 방음보호구, 귀마개라든지 귀덮개, 혹은 특수복 같은 경우. 특수복은 예를 들면 우주에 방사선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SF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우주인들이 입고 있는 그런 것들 일종의 특수복의 일종이지. 혹은 뭐 소방대원들이 입는 것 이런 것들은 보호의라기보다는 특수복에 가까운 것이지. 이제 가장 먼저 우리의 두뇌를 보호하기 위한 것은 안전모. 성능시험은 통상적으로 내관 통상시험을 하는데, 그래서 약 3m 높이에서 450g의 철제, 줄을 낙하시켜서 관통하는 거리를 측정한다는 것. 그래서 또 충격 흡수행 시험은 3.6kg의 충격줄을 약 1.5m 높이에 낙하시켜서 전달할 때 충격력을 측정하기도 하고, 또 내전압성 시험을 해서 20kV에서 1분 견디고 충격 전류가 10mA 이하가 되도록 하는 것. 난연성 시험은 50mm의 연소 시간이 60초 이상 되도록 해서 머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렇게 해서 성능 시험을 통과한 것이 안전 규격을 받게 되죠. 이제 또 머리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우리 대부분의 정보를 시각을 통해 받아들이겠는데 이 눈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이 보안경, 안경을 통해서 안경 중에 측면을 가리는 것이 있고, 또 용접 보안경처럼 빛이 워낙 강하고 열이 한 2000도에 3000도 정도가 되지 용접할 때 나오는 불꽃에 나오는 것이 그래도 차광 렌즈를 쓰는 것이 있고, 절단 작업용 보안경 이것도 뭐 용접에 가깝다고 할 수 있지. 같은 불꽃을 사용해서 쇠를 절단하는 거기 때문에 투명 안전 렌즈 혹은 안면 가리개 이것은 뭐 여러 가지 튀거나 그런 걸 통해 튀거나 날라오고 그런 것에서 파편 이런 것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 그 다음에 용접용 헬멧, 아예 헬멧에다 있는 것이 있고 보안화되는 것이 있지. 그래서 되도록이면 보안경보다는 헬멧이 낫지. 그러면 보안경은 눈만 가리는 거지만 용접용 헬멧은 앞 전체 안면부 두부를 다 가리게 되지. 호흡용 보호구의 종류는 이렇게 많아. 그래서 뭐 어떤 화학적 이 카트리지를 통해서 호흡을 할 수 있게 하느냐, 뭐 공기 흐름을 좋게 하는 것이냐, 뭐 등등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혹은 후드 형식으로 된 것도 있고, 마스크 형태로 된 것도 있고, 그다음에 다양한 목적으로 쓰이는 가스 마스크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숨을 들이쉬면서 할 수 있는 건지, 내뱉는 거 없이 안에서 할 수 있도록 된 건지, 이런 식으로 많은 종류가 있다는 것. 그래서 보면 좀 전에 나왔던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이와 같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적절한 보호구를 선택하는 것이지. 지금 회자되는 것도 그냥 뭐 일반적인 마스크를 써서는 안 되고, 이러한 방역이 될 수 있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직무 특성 혹은 그 직무에서 혹은 취급하는 위험 물질 혹은 위험 요소에 맞는 적절한 마스크를 이런 것 중에 착용을 해야 되겠죠. 이런 것을 보면 이제 페달을 통해서 산소를 공급해가면서 쓸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뒤에 소방대원들이 특히 많이 사용하는 이 뒤에 산소통이 있는 것들. 그래서 보호장구를 선택할 때 위험이 있느냐에 따라서 독성오염이 있느냐, 산소 결핍에 관련된 것이냐, 독성오염이라면 그 가스에 관련된 것이냐, 가스 및 입자냐, 입자에 의한 것이냐에 따라서 가스라면 이것이 생명에 즉시 위험을 주는 것이냐, 즉시 위험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각각 이와 같은 여러 형태의 보호장구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겠지. 이것이 입자라면 분지나 미스트 뭐 이런 거, 혹은 에어라인 보호장구. 에어라인 보호장구는 아까 나온 거, 연마송풍 보호장구 뭐 이런 것들. 또 거기 가스 및 입자에 있어서도 이와 같이 생명이 즉시 위험하냐, 즉시 위험하지 않냐에 따라서 이와 같이 다양한 것을 선택할 수가 있다는 거. 독성에 관련된 것만 해도 벌써 한 15가지 정도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거기에 맞는 적절한 것을 이처럼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냥 산소와 관련된 것이라면 자급식이냐 송풍기를 부착해서 하느냐 하는 형태로 간단화시킬 수가 있고, 또 손도 작업을 하면서 상당히 중요하지. 그래서 우리는 손을 사용해서 다양한 작업들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 손을 보호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그래서 일반 작업용 장갑이 있고, 또 영접할 때 쓰는 영접의 장갑, 이것은 열과 그 다음에 강한 열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제철소나 이런 데 쓰는 내열 방열용, 혹은 뭐 여러 가지 온도가 있는 걸 쓰는 것, 혹은 화학물질 같은 걸 쓸 때 쓰는 내화학용품용, 그 다음에 전기 작업을 할 때 쓰는 전기용, 이건 통전을 막아줘야 되겠지. 그 다음에 방진용, 이것은 방진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아까 이 마스크에서 얘기하는 것은 분진, 미세먼지 등을 얘기하는 거고, 방진은 진동을, 그래서 진동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지. 그래서 진동에 의한 것도 사실은 상당히 인체에 미치는 영향, 특히 관절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지. 특히 보면 도로공사 같은 데서는 도로 굴착기 같은 것, 이런 것들은 엄청난 진동을 토대로 해서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방진용 장갑을 껴야 되겠지. 절상방지용은 날카로운 것을 취급하면서 배임 혹은 찔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절상방지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다양한 형태의 보호 장갑들인데 작업에 적절하게, 이런 것은 결국은 위험요인이나 위험요소로부터 보호하는 역할도 해야 되면서 또 작업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또 우리는 작업을 하면서 이제 이동을 하기 때문에 바로 이 이동에 필요한 발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화가 필요한데, 안전화는 뭐 작업하는 작업의 특성, 직무 특성에 따라 달라지면 가죽재가 있고 고무재가 있고, 또 정전화, 이것은 요즘 같은 계절에 특히 많이 발생하는 정전기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것, 또 방호 안전화, 혹은 절연 안전화, 혹은 안전장화 등이 있는데, 그래서 각각 용도에 따라서는 가죽재, 고무재, 정전화가 있는데 사용 구분이 있으니까 이건 뭐 당연히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재료는 이렇고, 그 다음에 사용 구분, 가죽재나 고무재나 정전화에 따라서 이와 같은 각각의 작업할 종류와 용도가 있으니까 이러한 것 정도는 한 번쯤 여러분들이 읽어보도록. 결국 고무재는 이 바닥과의 마찰력을 높여주기 위한 것이지. 그리고 고무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침투, 어떤 수분이나 여러가지 액체류의 침투를 막기 위한, 이 가죽재는 결국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히 이제 뭐 이런 것들은 제조, 광업, 건설, 운수업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무거운 물질을 취급하면서도 결국 이것이 발바닥이 결국은 어느 정도 쉽게 보호를 하면서도 바닥의 이런 특성 같은 것을 잘 또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람의 결국 피부를 조금 더 두껍게 해주는 역할을 하면서 결국 너무 두꺼운 걸 신으면 어떻게 돼서 바닥의 형태나 이런 것들에 대한 특성에 대해서 대처를 못하는데, 가죽재가 그러한, 그래서 뭐 운수업 같은 경우 사실은 너무 두꺼운 걸 신다든지 하게 되면 이 발에 대한 감각 이런 것들이 전달이 잘 안 되겠지. 정전화, 이런 가연성 물질이나 뭐 이런 것들을 취급할 때 이것들이 인체에 정전기가 생겨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요즘 같은 계절에 건조해지기 시작하면 어디를 손이 닿게 되거나 접촉을 하게 되면 이제 불꽃이 튀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화재나 이런 것들이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정전화를 착용한다는 거예요. 방호 안전화, 절연 안전화, 절연 안전 장화도 있는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 각각의 이런 작업의 특성에 맞는 재료들을 써서 위험 요인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니까 이러한 것들을 알고 그냥 뭐 똑같은 안전화를 했다, 우리가 요즘 마스크를 아무거나 쓴다고 마스크를 착용한 게 아닌 것이 되는 것처럼, 안전화도 다양한 안전화가 있기 때문에
그 작업 특성에 맞으면서 또 우리 신체인 발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으로 적절한 선택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가죽, 그 다음에 고무, 절연 상태, 이런 등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를 나뉜 안전화의 종류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 방호 안전화에도 고착식이나 착탈식이 있고, 또 절연 장화에도 각각 종류가 이와 같이 있다는 것. 그것은 취급하는 전류가 어느 정도냐 하는 것에 따라서도 달라진다는 것.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안전대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이렇게 벨트만 하고 안전고리를 매게 되면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 직접적으로 추락해서 신체가 타격을 받는 것은 막을 수가 있지만은 잠깐 오래 머물게 되면 30초 이상 머물게 되면 매달린 상태로 30초 이상 있게 되면 모든 힘이 벨트에만 가해지게 되지. 그러면 이 내장에 어떤 상해도 입을 수 있고 또 그 고통이 어마어마하게 되지. 보통 자신의 이 몸무게만큼 그대로 압박을 가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은 근육 형태가 되면 고리를 매달게 되면 전체적으로 자기 신체 하중이 분산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4, 5분도 어느 정도 고통 없이 견딜 수가 있다고 그래. 그래서 이 안전대는 NSC는 미국의 내셔널 세이프티 카운실인데, 그러니까 안전위원회 같은 곳인데, 이곳에서 제공한 것인데, 우리나라에서 이것을 안전그네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명줄에 걸려서 대롱대롱 공중에 떠 있게 되면 그네를 타고 있는 것 같다 해주는, 그네를 타고 있는 것 같은 역할을 해준다 해서 그네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매달리게 되면 거꾸로가 아니고 그냥 앉아 있는 상태가 이렇게 좀 앉아서 있는 상태, 앞으로 기울어진 상태로 어느 정도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한 3, 4분 그러면 구조를 받을 수가 있지. 특히 우리나라에 있어서 보호구의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보호구의 30%만이 우량 제품이라고 해. 또 이런 보호구는 대부분 열악한 중소기업에서 제작하는 문제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기업에서 하는 것, 이런 것들은 대량으로 만들고 글로벌 기업에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만들기 때문에 상당히 그래도 품질이 양호해지는데, 열악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에서 제작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 또 작업에 맞는 적합한 검정품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 결국은 어떻게 돼? 착용을 해야 되는데 착용을 안 하는 미착용이 늘게 되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흔히 얘기하는 착용했을 때 일단 불편해. 물론 또 보호를 하기 위해서 착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편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 감수할 수 있는 정도가 되는데 너무 불편하고, 그 다음에 일단은 하고 싶지가 않아. 그래서 예를 들면 그것이 하지 말라 그래도 난 저건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런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보호라는 것만 생각해서 만들다 보니까 디자인이 안 좋다는 것. 사실 그것도 크지. 그리고 특히 헬멧을 안 쓰는 이유가 보통 때 쓰다가도 끝나고 나서 모임이 있다든지 만남이 있다든지 그렇게 되면 모처럼 머리를 미용실이나 혹은 미장원에 세팅하고 왔는데 그것이 망가지면 안 된다 생각해서 잘 안 쓴다든지 그냥 걸치고만 있다든지,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뉴스나 이런 데서 보면 관련된 사회적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도 잠깐 가서 쓰는 거기 때문에 시찰 같은 걸 가서 쓰는 거 보면 대충 쓰고 있는 경우가 많지. 그런 것들은 안 된다는 것. 그것은 미착용과 마찬가지. 제대로 착용하지 않는 것은 미착용과 똑같다는 것. 흔히 보면 요즘 배달 같은 것이 많은데, 그래서 보면 요즘은 시대가 이래서 교내에서 볼 수 없는데 평상시에 보면 교내에도 이런 배달 오토바이를 타는
어린 친구들이 많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는데, 그때 착용한 헬멧 같은 걸 보면 거의 그냥 뭐 제대로 착용했다고 볼 수 있는 미착용에 가까운 것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또 이 전체적인 이 이륜 자동차 혹은 이런 것, 이륜 오토바이나 자동차에 쓰는 적합한 것들이 아닌 뭐 그러한 것들을 많이 착용하고 있죠. 이것은 일반 산업 현장에서도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우선 디자인부터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이런 이제 보호 조치, 다음으로서 강구할 수 있는 것은, 자, 이것을 어떠한 위험이 있는지 알리는 것이지. 그래서 이 표시에 의한 조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때 쓰는 것이 바로 안전 표지라는 것. 그래서 사업주는 사업장의 유해, 그리고 위험 시설이나 장소에 대한 경고나 비상 조치 안내, 그리고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서 안전보건 표지를 설치하고 부착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에서 정하고 있다는 것. 자, 이것이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하는 건 모르지. 그럼 이것이 언제 문제가 되냐? 사고가 났을 때 결국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었는지, 혹은 이런 안전관리는 뭐야? 이런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로 관리 활동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지.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되었는지 하는 것을 이제 따져서 안 돼 있다 하면 법 위반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러한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해서 형사적 책임을 묻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런 안전보건 표지 종류에는 하지 못하게 하는 금지 표지, 또 위험을 알리는 경고 표지, 그리고 위험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하는 지시 표지, 그리고 안내 표지로 크게 4개 나뉘나. 이것도 시험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전보건 표지 종류가 아닌 것은 하는 형태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 또 사용 목적에 따라서 이 안전 표지도 나눌 수가 있는데, 방화 표지, 그것은 글자 그대로 화재를 막기 위한 것, 혹은 금지 표지,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 그 다음에 주의 표지, 혹은 그것을 경계를 할 수 있도록. 경계 표지는 뭐냐면, 이것은, 이 경계는 주의와 다른 것은, 주의는 어떠한 위험이 있는지 그것을 알고 거기에 따른 적절한 안전 행동을 하라는 것이고, 경계 표지는 구획을 나누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위험한 곳과 안전한 곳. 그 밖에 방사능 표지, 방향 표지, 지도 표지. 방사능 표지는 거기 방사능이 방출되는 물질이나 이러한 것들. 방향 표지 혹은 지도 표지는 여기선 지도의 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 하는. 그래서 1종, 2종, 3종 등으로 표지를 나눈다는 것. 1종은 색깔과 모양만으로 하는 것. 여기에 2종은 색깔과 모양에 특정 글자가 들어가는 것. 3종은 2종 플러스 필요 글자가 들어가는 것들. 그래서 안전보건 표지 종류 이와 같이 금지 표지와 경고 표지, 그 다음에 지시 및 지시 표지, 안내 표지 등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도록. 자, 이런 표지 외에도 또 스티커 혹은 태그를 사용해서 할 수가 있어. 이런 목적은 결국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안전하게 작업을 유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 스티커 하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러한 것들이 스티커의 한 종류라고 할 수가 있어. 그래서 뭐 이런 다양한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표지.
그래서 주의, 위험, 뭐 문을 살짝 닫으라든지 뭐 등등으로 볼 수 있고, 뭐 위험한 고압이 흐른다든지 뭐 이런 것들. 이제 태그는 이러한 것들. 그래서 위험을 알리고 이것을 어떻게 조작한다든지 하는 것들. 그래서 각각 이렇게 걸어둔다든지 하는 식으로 형태로 놔두어서 취급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 위험을 알려주는 것. 전체적으로 안전을 위해서 사용되는 색채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표준화되어 있는 색채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 그래서 빨간색은 통상적으로 금지, 하지 말라는 것에 사용하지. 주황은 그것이 위험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노랑은 주의하도록, 그리고 녹색은 그것이 안전한 상태라는 것을 알려주는데, 그래서 신호등 같은 데 쓰여지는 것이 일반적이지. 거기에 자주색은 방사능을 나타내고, 또 흰색은 통로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형태로 해서,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은 사고 방지를 위해서 위험 요인들에 대해서 근원적 조치를 취하고, 자, 이 근원적 조치를 할 수가 이것으로는 할 수가 없고, 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같이 가야 되는 경우, 이때는 그 위험원에 대해서 방어 조치를 하고, 이렇게 방어 조치를 했음에도 위험이 내재 있어서 거기서 작업하는 사람이 사고로 인해서 신체적 손상을 입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혹은 신체적 손실을 보호 조치, 작업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하고, 자, 이렇게 하고도 위험을 알리고 경고하고 안내하기 위해서 표시 조치, 그래서 각종 표지, 스티커 이런 걸 사용해서 표시 조치.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고 방지를 위한 각각 위험만에 대한 조치는 크게 근원적인 것과 방어적인 것과 보호적인, 그리고 표시적인 것이 있다는 것. 그것을 잘 알아들어. 이것도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것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산업 안전에 대해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뭐 산업 현장에 가서 직접 이런 것을 수행하면 좋은데 산업 현장을 직접 볼 수가 없으니까, 자,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번 어떠한 형태로 여러분들이 직접 산업 현장에서 지금까지는 이런 것을 프로젝트로 수행을 했었는데,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점점 시국이 더 힘들어진 상황인데 이것을 어떻게 할지 하는 것을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한번 좀 더 생각을 해보고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도록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자, 수고들 했습니다.